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출근을 하니까 출근하기 전에는 조금 애매한 감정이 출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상이 다시 돌아왔다고 할까요? 네, 다시 책도 읽고 오는 과정에서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미국 시장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코비드19 감염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고 흔들릴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장전 방송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놓으시라고, 물론 오늘은 충격 받을 겁니다. 충격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충격을 받는데 충격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담아봤습니다. 일단 빠르면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소식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만든 여론조사에 보면 오히려 이번 코비드 이후로 트럼프의 점유율, 지지율은 좀 떨어지고, 그리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좀 올라갔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오래도록 병원에 있기는 또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또 이제 주말 끝나고 미국 시장도 시장이 개장되기까지는 워낙 미국은 주식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좀 이채롭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SMIC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하게 될 이제 이번 주에 발표하게 될 삼성전자와 LG화학의 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지난번에도 굉장히 예상보다 높게 달성했는데, 10조 두 자릿수까지 이야기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LG도 사상 처음으로 3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 기업들 실적이 좋을 수도 있다는 점. 또 하나, 현대차 아시죠? 현대차도 미국 판매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또 높은 수준의 판매 실적을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코비드로 인해서 상당히 꺾였던 것이 남들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빅히트 방탄소년단의 상장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5조 원, 시가총액 5조 원 얘기 들리고 있는데요. 하나증권 리포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최고 목표치를 14조 원까지도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 이기훈 연구원께서 그렇게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이 타결될 것을 낙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계속 안 된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 중에 하나가 공화당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이었죠. 이분이 원내대표인데 합의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양책이 미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어떤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어찌 되었거나 단기 이슈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더 단기 이슈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에서 아마 일부 미국 시장의 선물 시장 흐름들이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이 더불어 해봅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이번 한 중에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번 중에 트윗을 날리고, 우리의 위대한 미국은 부양책을 원하고 또 필요하다, 협력해서 일을 해내자라고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게 행보가 돌아갈 가능성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한 흐름들이 시장에 반영될 수 있어요. 일단 충격이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충격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주중에 나타날 것이다. 빠르면 오전 오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오늘은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그 진행 과정에 따라서 시장이 반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뉴스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현대차도 미국 판매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좋은 뉴스인데요. 이제 빅히트 관련해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지금 뭐 5조도 높다라고 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SM이나 이런 회사들보다 지금 몇 배나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M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투자에서 이야기한 그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를, 정말 재밌는 리포트를 냈고, 저 같은 아재들 입장에서는 한번 꼭 봐야 되고, 우리 증시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리포트고, 저도 한번 이 자리에 이분을 모실 수 있으면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BTS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겁니다. 코스톨라이도 얘기했습니다만, 참여자들의 타협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자들의 타협이 그 할인을 많이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프리미엄을 좀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공모 시장이 모두 약간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할인, 이제 예전에 장이 나빴을 때는 공모 시장이 할인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공모 시장이 프리미엄 시장입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상장에서 빵빵빵 올라간 다음에 주가 슬슬슬 빠지는 흐름들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BTS와 관련해서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기훈 애널께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BTS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메랄도라는 꽃을 알아야 된다. 네, 스메랄도라는 꽃이 있나요? 네, 방탄소년단이 만든 꽃입니다. 근데 방탄소년단의 스토리 라인 전개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았을 때는 그냥 노래를 잘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뭐 삶의 모습과 그들의 인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방탄소년단은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빅히트의 주가 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너 자신의 의견은 어떠니? 라고 물어본다면 5조 원이면 현재 한국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본다면 가격이 결코 싸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굉장히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냐면 우리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남자분들은 예전에 하셨던 뭐 심시티 뭐 이런 게임이 있고, 여자분들도 그런 게임들이 있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 예쁘게 뭐를 막 이렇게 키워가고 만들어가는 거 있죠. 그 빅히트 엔터의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만들어낸 스토리 라인들은 타임 루프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몇몇 각각 구성원들이 몇몇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고요. 그 사건이 그 각각의 앨범들로 드러나고 또다시 타임루프를 겪으면서 그쪽으로 스토리 라인이 전개가 되죠. 이건 여기서 이 타임루프와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BTS로는 아미도 통칭되는 그 팬들이 BTS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들을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 관객이라기보다도 팬들이 참여하면서 스토리라인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스토리라인들이 잘 구축이 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구축이 되고, 그 스토리라인에선 여러 가지 가지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줄기를 만들어내고 가지를 여러 가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훈 연구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월트 디즈니의 마블 시리즈를 보면, 마블 시리즈가 옛날에 저것도 그랬잖아요. 스타워즈도 그랬잖아요. 쭉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 붙잖아요. 사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삶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다라는 삶이 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의 과정들을 겪었고 어떠한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를 한 인생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전쟁을 겪었던 세대라든가 우리 부모님 세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겪었던 분들은 하는 말이 내 얘기를 하면 책으로 한 권 써도 모자라.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내 인생에는 곡절이 많다. 즉, 내 인생에는 스토리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BTS도 분명히 그런 그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서 굉장한 확장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시아권에서 그동안에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방시혁 대표가 미학자잖아요. 미학 출신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재밌었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의 전공들을 아주 잘 이렇게 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스토리를 만들고 사람을 참여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IPO를 생성해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BTS는 그 자체로 그룹이고 가수 아이돌이지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게임? 그렇게도 조금 과한 표현, 이거 아미들이 들으면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자체 캐릭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스토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고, 중요한 스토리의 골자들은 본인들이 잡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구조를 짜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다른 걸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향후에 이것저것을 많이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텐츠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아이돌 그룹에서의 매출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거를 시작으로 다른 것으로 더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출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숫자 개념으로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하듯이 매출 이익 대비 주가 배수로는 해석이 완벽하게 안 될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매출 이익 대비로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가격은 비싼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회사 빅히트 제가 헷갈리는데 빅히트를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 어디 쪽에서 타협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가격을 산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현재와 내후년 정도에서의 매출과 이익으로 이 회사를 평가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의 매출과 이익 규모로 회사를 평가한다면 회사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상장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이것들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느껴진다면 한번 가격이 올라서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지금 이야기가 되고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몇 년치의 이익을 땡겼다라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은 제조업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다른 제조업이 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경쟁사가 출현을 하고요. 경쟁사가 들어오면 마진이 줄고요. 마진이 줄으면 배수도 줄죠. 멀티플도 줍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컨텐츠 개발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그리고 나무에 그 가지가 쳐지는 것처럼 계속 뭔가 달릴 수가 있다는 측면이 좀 제조업의 산업하고는 구조적으로 뭔가 좀 다르다라는 점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주 주말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7% 하락하면서 굉장히 미국 시장에 많이 빠졌는데요. 미국 시장 많이 빠진 데 역할을 많이 한 것인데 그 빠진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계속 그걸 반복하는데요. 계속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주가가 꽤나 많이 올라요. 근데 실적을 발표하면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분기에 50%가 증가합니까? 근데 이렇게 증가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다음번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대를 더한 거죠. 기대를 더했으니까 더한 기대만큼 안 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3분기 실적이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얘네가 올해 50만 대를 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줬어요. 물론 한 18만 대 4분기에 더 해야 되는데 현재 추세면 18만 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50만 대를 하면 이 추세면 정말 매년 50만 대 늘어나는 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즉 내년에 100만 대, 내후년에 150만 대, 200만 대. 물론 이제 테슬라의 목표는 더 커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는 저는 그거는. 어쨌든 더 커요.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테슬라와 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또 또 뭐가 있죠? 얘네가 그렇게 늘린다면 배터리는 계속해서 과부족 상태가 진행이 될 것이다. 몇 년간은.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파일럿 9을 10기가 어마무시한 파일럿 9을 만들었지만 그걸로도 부족하다. 그러면 배터리 업체의 가격 협상 경쟁력이 과연 테슬라가 말하는 만큼 떨어질 것이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들어와서 3분기 들어와서 유럽에서 ID3D 그다음에 뭐 다른 조회 이런 그 다른 전기차들의 생산 대수, 판매 대수도 꽤 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절대 강자와 테슬라가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 테슬라 외에 다른 대안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물론 저는 차이는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6월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자율주행 차이고 자율주행 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른 입장이긴 해요. 그래서 진행 방향도 다를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배터리가 앞으로 몇 년간 전기차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 것은 분명하고 과부족 상태가 있었을 때 과연 배터리 제조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와 그 밸류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이번 주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여기서 건강이 더 악화된다면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트윗을 날린 것처럼 월요일날 퇴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생각보다 빠르게 수습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감안하셔서 투자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앞서시면 안 되고요. 이성이 감정을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네. 감정은 내려놓으시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증시각도기 곽상준 인사드립니다. 안녕.